안녕하세요. 더나은설입니다. 대표적인 음모론인 양털깎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제 유대자본이 동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지에 만만한 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그곳에 자금이 들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양털이 풍성하게 자라면 국제 유대자본이 그 지역에 일부러 경제 위기를 일으키고 그 나라의 돈줄이 마르게 하여 그곳의 알짜배기 기업과 부동산을 마치 양털 깎듯 헐값에 쓸어 담는다는 주장이죠.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지만 경기가 꺾이고 금융 불안이 불거지면 모두들 다음 양털 깎기 희생양이 누구일지 찾느라 혈안이 됩니다. 과연 이번 침체기의 양털 깎기 희생양은 어디일까요? 미국은 하나의 국가이지만 사실 여러 국가들이 연합되어 있는 연방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주정부는 각각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갖고 내정에 대해 연방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힘이 거의 없는 중앙정부 단일국가의 형태입니다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13개의 식민지의 연합체로 시작한 게 미국이며,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각각의 국가들을 병합하면서 지금의 거대한 미국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외교, 무역, 군사, 교역 등은 연방정부의 관할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연방정부의 미국의 모습만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주별로 특화된 산업이 존재하며 서로 간의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은 금융,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샌프란시스코는 IT와 스타트업, 텍사스는 석유화학과 거대 농장 등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각 주별로 육성된 산업이 다르며 해당 산업에 따라 흥망성쇠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정 산업을 키워주면 어떤 주는 좋아하지만 다른 어떤 주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하나의 미국이지만 미국 내부를 또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을 크게 나누어 보면 구경제지역인 동부지역과 신경제지역인 서부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동부지역의 상징은 뉴욕이고 서부지역의 상징은 샌프란시스코죠. 뉴욕은 금융, 샌프란시스코는 IT, 인터넷의 상징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뉴욕의 경제 패권이 크게 힘을 잃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무너진 리먼 브러더스는 뉴욕에 소재한 전통적인 투자은행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단숨에 극복하였는데, 이는 2007년 아이폰 출시와 맞물려 진행된 모바일 혁명이 대두되면서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미국 서부지역은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기에 중국과의 교역이 직통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중국과 대만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새를 불려나갔습니다. 미국 서부지역의 주요 기업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은 인터넷의 힘으로 전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엄청난 장사를 벌였고 정말 떼돈을 벌여들였습니다. 반면 미국 동부의 제조업은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힘든 상황이었죠. 서부의 코딩 다루는 컴공 출신 친구들에게는 그들만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대박이 연이어 터지는데, 동부의 분위기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전통 금융권 입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낮아져 돈놀이가 쉽지 않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제조업도 중국에게 다 뺏기는 처지였죠. 그동안 이를 갈고 있던 미 동부의 금융 자본은 이를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미국 연준의 행보나 미국 워싱턴 행정부의 행동을 보면 이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이 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경제 현상이며, 역사상 위대한 제국들 역시 인플레이션에 의해 멸망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분으로는 어떤 경제정책을 써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동부의 금융자본들은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그동안 커왔던 미국 서부 세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데요. 월가의 유대자본들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월가의 유대자본으로 만들어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강달러를 만들었습니다. 강달러가 되어야 미국 내의 수입 물가가 저렴해지는 효과로 인해 물가가 낮아집니다. 강달러를 만들자 미국의 수출 기업의 이익은 급감합니다. 미국의 수출 기업으로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환율 효과로 이익이 급감합니다. 갑작스런 금리 인상이 이뤄지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폭락합니다. 애초에 암호화폐는 2008년 10월 미국의 금융위기가 정점에 이르렀을 무렵에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라는 화폐 권력에 전면적으로 대항하여 분산된 화폐 권력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것이었죠.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이들 암호화폐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떠나 안전 자산으로 회피했고 암호화폐의 가격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라 사태가 발생하며 성공을 눈앞에 둔 컴퓨터 개발자들은 단번에 범죄자 신분으로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IT 기업들을 강제로 강한 규제를 합니다. 중국 IT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여기에 투자한 자본들은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또 미국은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을 펼칩니다. 공급망 문제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공장을 미국 내에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론 값싼 인건비를 활용한 해외 생산이 저렴한 물건을 확보하게 하여 인플레이션에 유리한데도 말이죠. 거기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미국 기업의 첨단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중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벌어진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역시 이에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은행을 즉각적으로 파산시키고 곧바로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은행 파산이 시스템적 위기로 번진다면 모두가 다 죽게 되니 마치 이 일을 예상이라도 한 것 마냥 신속하게 예금 보호 조치를 내립니다. 거기에 은행의 투자자들은 구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은행 시스템을 이용한 자는 보호해주지만 은행 시스템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자는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은행들은 사실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을 뿐인데 미국채의 가격은 금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미국 금리는 정책 당국의 정책 결정에 따라 움직여지니 은행의 흥망성쇠는 사실상 미 연준과 중앙정부의 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 금융자본의 다음 희생양이 어디가 될지를 찾았습니다. 이른바 양털깎기 대상을 말이죠. 모두가 미국을 하나의 단일 국가로 보아 그 양털깎기 대상이 한국이 될지, 동남아가 될지, 일본이 될지, 중국이 될지, 유럽이 될지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털깎기 대상은 동남아도 일본도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 내부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내부에서 그럴 리가 있겠냐고요? 제가 쓴 책 하루 3분 꺼내먹는 자본주의에서는 남북전쟁을 둘러싼 화폐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남북전쟁 역시 경제적 이유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조업 발달을 중심으로 성장한 북부와 플랜테이션 농장을 운영하는 남부 간의 이견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북부 지역 기업인은 보호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을 키우길 원했고 남부 지역 농장주들은 세금 없는 자유무역을 주장합니다. 결국 경제 정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때문에 남북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죠. 결과는 북부의 승리였습니다만 당시 유대자본은 남부에 베팅을 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은행은 그동안 많은 돈이 얽혀있던 남부에 베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이미 산업혁명으로 인한 제조업 중심의 북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었고 북부 지역의 리더인 링컨은 정부 발행 화폐 그린백을 발행하여 자금을 수혈하여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후 유대 금융 자본은 링컨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링컨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는 화폐 발행권을 가진 셈이었기에 결국 링컨은 암살되고 맙니다. 그리고 유대 자본은 미국의 새로운 성장 산업이었던 제조공업과 함께 과실을 나눠 먹게 되었고요. 지금 파산이 진행되거나 파산으로 기존 유대 자본의 지분을 헌납하는 은행들은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은행이고 시그니처 은행은 뉴욕에 있지만 암호화폐 전문 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유대 자본이 좋아하는 산업의 대척점에 있는 산업 기반 은행입니다. 하지만 IT 산업,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이 실리콘밸리 기반 산업은 앞으로도 전도유망한 산업입니다. 결국 미국 유대 금융 자본이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이들 산업을 놓칠 리 없습니다. 기존의 유대계 금융 자본들은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들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거나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들의 소유권을 자연스레 자기들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동안 모두가 궁금해왔던 양털깎기의 대상은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어디도 아니었습니다. 늘 금융 불안의 뇌관이라는 남부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 내부에 있었던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분석은 양털깎기라는 음모론적인 해석으로 경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음모론적 해석이니 근거는 없고 추측만 있을 뿐인 한계가 있겠죠? 어디까지나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본주의의 큰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빨리 서점에 가셔서 하루 3분 꺼내먹는 자본주의를 읽고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썼으니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이상 더나은삶이었습니다.